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어 중간 구문과 한격 수동 구문의 인지 의미론적 연구라는 테마로 발표를 하게 된 천호재라고 합니다. 현재 계명대학교 일본어 일본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문 1, 2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A 시겐간가 도한요시오 가이시오시다. B 도한요시가 가이시오 사랬다. C 도한요시가 시겐간니 가이시오 사랬다. D 도한요시가 시겐간이었대 가이시오 사랬다. 2A 타로가 홍어 웃다. B この本は太郎によってよく売れる. 자, 본 발표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을 말씀드리자면은 한격 수동 구문, 이하 한격 구문으로 약칭합니다. 그 다음에 무생 주어 중간 구문. 자, 이게 바로 무생 주어 중간 구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하 중간 구문으로 약칭을 합니다. 인지 의미론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양 구문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중간 구문을 통한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소통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자, 본 발표에서 중간 구문과 한격 구문을 비교 분석하는 데는 그 나름의 그 근거가 있는데요. 우선 이 양 구문의 의미적 통사적 유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1비와 2비의 주어는 모두 무생물 토한요시와 홍이라고 하는 점에서 동작주를 기점으로 피영영성을 기술한다는 데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비와 2비의 주어는 모두 대응하는 타동사 구문의 목적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1비와 2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격 구문과 중간 구문에 대응하는 타동사 구문의 주어, 즉 동작주 타로가 통사상 생략이 됩니다. 그러나 의미상 함축되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공통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차이점도 있는데요. 첫째, 한격 구문은 동작주 행위에 의해서 토한요시의 위치 변화를 기술합니다. 반면에 중간 구문은 주의 속성을 기술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격 구문의 수로는 형태적으로 타동사 가이슈스루의 어간에 수동 형태소 라레가 결합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중간 구문은 형태적으로 타동사 우르도 아니고 수동 동사 우라레르도 아닌 중간적인 형태를 취합니다. 자, 의미적으로 통사적으로 타동사 구문도 아니고 자동사 구문도 수동 구문도 아닌 제3의 의미, 즉 중간적인 의미를 기술하기 때문에 중간 구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선행연구에서 규명된 중간 구문과 한격 구문의 형태, 통사,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 중간 구문 3. 고노메가네와 요쿠 요고레루 4. 우치노 겐칸노 도아와 요쿠 시마루 5, 6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중간 구문이 문법적인 특징으로서 ASH까지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 중간 구문의 수로인 중간 동사는 다양한 형태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B. 중간 구문의 수로인 중간 동사는 대응하는 타동사를 지니며 중간 구문의 주어는 대응하는 타동사 구문의 목적어입니다. 네 번째, 중간 구문에서는 동작주의 의미역을 지니는 농어낭을 음형의 형태로 명시할 수 없습니다. 논항은으로 해야 되겠죠. 두 동사와 코즈 동사의 의미 특징을 지니는 타동사에서 무생주어 중간 동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F. 중간 구문은 상태와의 조작을 받는 상태 구문이며 그 다음에 G. 중간 구문은 주의 일반적인 속성을 기술하는 구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구문은 난이 부사가 필연적으로 공개합니다. 어떤 동작에 쉽고 어려움을 나타내는 부사를 난이 부사라고 합니다. 자, 중간 구문이 상태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8a처럼 중간 동사가 테이르와 공개하지 않는다든지 뉴넨니와 같이 행위자 지향의 부사와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의사분열문에 생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마이너스 하지지 산지분처럼 단순 반복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구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절과 공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명령형과 공개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통해서 중간 구문인 상태 구문이라는 것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격 구문은요. 9, 10, 11과 같은 예문을 들 수가 있는데 첫째, 형태적인 특징으로서 전미살 아래가 동사 어간에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는 대응하는 타동사 구문의 옥격 목적어이고 동작주가 통사상 명시되지 않으며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주어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D. 동작주의 배경화가 수동화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동작주를 니격으로 명시할 수 없으며 동작주를 니요때 형식으로 명시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양쪽 구문을, 양 구문을 비교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본 발표에서는 생태 심리학적인 용어를 어, 분석 수단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걸 분석을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예비 지식으로서 예, 생태학, 생태심리학, 인지언어학, 자기지각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자, 우선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본질, 생물과 환경, 생물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두 번째, 생태심리학은 인간과 사물을 포함한 환경 내지는 사물과 지각자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인간 심리를 고찰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인지의미로는 화자가 대상에 대한 경험 방식을 중시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기지각과 하위분류. 자기지각은 생태심리학의 근간을 이루는 사고법으로서 대상에 대한 지각을 통해 자기 자신을 지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지각의 하위분류로서는 자기 직접 지각, 자기지각과 언어표현, 시좌의 이동과 자기의 객체화, 1인칭 대명사 획득의 사회적 기반, 기억과 상상 속의 자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의 직접 지각에는 다시 하위 세분화된 또 하위 요소가 있는데요. 에콜로지컬 셀프, 관찰점의 공공성, 지각의 공공성, 인터퍼스널 셀프 등이 있습니다. 자, 에콜로지컬 셀프는 대상에 대한 지각이 지각자 자신에 대한 지각으로 귀결된다는 것이고 관찰점의 공공성은 관찰점은 지각자가 대상을 탐색하는 공간적인 위치이며 공공성이라는 말은 특정 지각자가 아닌 임의의 불특정 다수 지각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지각의 공공성은 임의의 지각자가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인터퍼스널 셀프는 타인을 통해서 지각자 자신을 지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지각과 언어 표현은 에콜로지컬 셀프와 제로형의 의미론이 있는데요. 가상 변화 표현, 관찰점의 공공성, 지각 표현의 총칭성, 인터퍼스널 셀프 등이 언어 현상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가기로 하고요. 시좌의 이동과 자기의 객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좌란 관찰점을 의미하며 보는 주체, 보여지는 객체, 보는 장소, 보이는 범위, 보이는 모습 등으로 세분화가 된다고 합니다. 시좌의 이동은 지각자 자신을 가리키는 1인칭 대명사에서 2인칭, 3인칭 대명사를 넣어가면 시좌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자기 객체화는 운동 위치관계 상태 변화의 상대성에 의해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자, 1인칭 대명사 획득의 사회적 기반은 인터퍼스널 셀프를 획득하는 일정한 사회적 환경을 의미하고 기억과 상상 속의 자기는 기억에는 에피소드 기억과 의미 기억이 있다는 것이고 에피소드 기억에는 다시 관찰자의 기억과 시야의 기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의미 기억은 백과사전이나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학습한 기억을 말합니다. 자, 자기 지각 관련해서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혼다와 2021년 논문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논문을 통해서 의문을 이제 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고문과 비대격 자동사 고문에서는 자기 지각적 특성이 비대칭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우연한 현상이 아닐까? 자, 필연적인 현상일까? 우연한 현상일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필연적인 것이라면은 중간 고문과 한격 고문에서도 자기 지각적 특성이 비대칭적으로 수반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론이 만약 도출된다면은 자기 지각으로 대표되는 생태 심리학적 특성이 구문 연구에도 매우 유용한 분석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중간 구문과 한격 구문의 자기 지각적 비대칭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1 자기의 직접 지각 18과 19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양쪽 구문은 에콜로지컬 셀프에 의한 비대칭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문 18은 에콜로지컬 셀프가 수반되지만은 19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문 18을 통해서는 지각자가 네일숍에서의 특별관리, 평소 부단한 손질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행위 등을 함축하는데요. 그것을 바로 에콜로지컬 셀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찰점의 공공성에 의한 비대칭성, 18에서는 관찰점의 다양한 공간이 관찰점이 될 수가 있지만은 19는 한정된 공간에서만 주의 상태 변화가 지각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각의 공공성 및 속성에 의한 비대칭성도 있습니다. 18은 주어에 내재된 일반적인 속성을 기술하며 그 속성 지각에서 공공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19는 공공성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많은 제약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5.2 자기지각 제로형의 의미론 의지성 예문 20과 21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양 구문은 제로형의 의미론 제약의 비대칭성이 있는데요. 중간 구문의 문장 표면에는 1인칭 대명사를 나타내는 동작 조항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와타시니 이웃대와 같은 것을 넣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능동구문 같은 경우에는 와타시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의지성 제약의 비대칭성도 발생합니다. 예문 20은 주어의 상태 변화가 의미적으로 함축된 동작주 의지적 또는 비의지적 관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나 예문 21, 22, 23은 의지적 관여에 의해서 주어가 상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문 22와 23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구문에는 관찰점의 공공성, 지각의 공공성과 속성으로 대표되는 자기 지각의 개념이 지시어 무생물 주어, 주제격 조사와 난이부사 플러스 수로동사 현재형 시제 라는 형태적 배열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문 24와 25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격 구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간 구문과 한격 구문에서 문말 표현 형식에 의한 인터퍼스널 셀프가 대칭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26과 27 중간 구문 요나 시다, 마시다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인터퍼스널 셀프가 대칭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3 시좌의 이동 자기 객체화 예문 28과 29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구문은 지시어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보이는 대상, 운동 상태, 위치 관계가 변화하며 그에 비례해서 자기 객체화가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격 구문은 지시어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5.4 사회적 기반이 있는데요. 예문 30에서 31, 32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30은 지각자와 무생물 주어 스카우토노스소가 서로 신체적으로 접촉이 가능한 동일한 사회적 기반 위에서 성립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반면에 31은 반드시 그러한 해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5.5 기억의 종류가 되겠는데요. 예문 33에서 35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구문은 관찰자의 기억에 의해서 성립된 반면에 한격 구문은 시야의 기억과 의미 기억에 의해서 성립이 된 것입니다. 자, 예문 35 같은 경우는 호우리우지와 쇼토크타이시니요때 다테라레다. 자, 이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로서는 직접 자기 시야를 통해서 확인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는 지식으로밖에 습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격 구문은 시야의 기억과 의미 기억, 모두 이런 기억을 토대로 문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중간 구문, 한격 구문을 통한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소통 가능성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하의 절에서는 중간 구문을 통한 인간과 AI와의 소통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자, 인간과 AI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AI가 인간과 거의 동일한 정보 처리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자, 즉 AI는 36과 37과 같은 구문을 산출하기 위해서 인간과 동등한 상황 이해 능력과 주의 기호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AI의 세 가지 학습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AI 학습 방법으로서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문제와 정답을 AI에게 동시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AI에게 문제와 정답을 같이 제공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비지도 학습이 있는데 AI 스스로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자, 세 번째 강화 학습은 AI가 사전에 학습할 데이터를 준비하지 않고 특정 환경 속에서 대상에 내재된 속성을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AI 절에서는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에만 초점을 맞춰 논의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자, 중간 구문과 한격 구문은 인간의 경우 모두 각각 관찰자의 기억과 시야의 기억에 의해서 산출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대상의 일반적인 속성을 AI에게 전달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두 의미기억으로 통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AI에게 문제와 정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문 38과 48은 자, 이런 거는 모두 예, 정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고노케시고모노 가스와 요코마토마루랑 있다면은 예, 복수의 지우개 중에서 특정한 지우개를 이제 보여주면서 예, 데이터로 입력을 하면서 이제 이 지우개, 요 지우개, 그 지우개, 저 지우개 중에서 이 지우개가 가장 요코마토마루라고 하는 정답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데이터로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3 비지도 학습이 있는데요. 예, 먼저 AI의 자기 지각과 비지도 학습이 있습니다. 예문 44와 45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4를 지각한 AI가 에콜로지컬 셀프 의식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많은 종류의 나무가 보여주는 연소 처리 능력을 스스로 목록화해서 늘 인간에게 제공하는 쪽으로 예,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AI에게 관찰점의 공공성이라는 인식을 스스로 가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수의 AI가 특정 막기에 대한 지각의 공공성 및 속성을 공유한 뒤에 예문 44와 같이 이러한 형태적 배열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3점이 제로형의 의미론과 비지도 학습, 예문 46과 47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로형의 의미론, AI가 1인칭 대명사라고 했을 때 AI 스스로 호토타오의 상태 변화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특정 용기의 내부에 온전히 보관되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인터페rsonal 셀프도 AI가 상대하는 인간관계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체나 정중체에 의한 문말 표현을 선택해서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시좌의 이동, 자기 객체화의 비지도 학습. AI의 관찰점을 기준으로 특정한 대상과의 거리, 위치, 운동 등을 측정해서 최종적으로 AI가 고노, 선호, 안호를 통해서 특정한 속성을 발휘하는 대상을 스스로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사회적 기반과 비지도 학습. 중간 구문은 지시의 제약을 받는 주어의 일반적인 속성을 기술하기 때문에 대상과 AI가 서로 오감적인 접촉, 여기서는 시각적 접촉이 되겠습니다. 즉 관계성이 구축된 상태를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억과 비지도 학습이 되겠는데요. AI가 인간과 마찬가지로 대상에 대한 지각 정보를 에피소드 기억화해서 스스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AI가 관찰자의 눈으로 대상을 어떻게 통제할지를 지각하고 모종의 행위를 수행하거나 하지 않는 방향으로 스스로 어포던스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결론은 자기 지각을 기준으로 한 중간 구문과 한격 구문이 서로 비대칭성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간 구문과 한격 구문의 차이는 인간과 AI와의 의사소통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각기 다른 학습 방안이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입증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세부적인 어떤 개념 설명 없이 좀 논리적 비약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